아이고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이죠. 아유 죄송합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됐죠. 갤럭시 S22 시리즈. 감사하게도 대여를 받아서 좀 빠르게 이렇게 만져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제품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개벼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는데요. 먼저 가장 작은 사이즈죠. 갤럭시 S22, 그리고 중간 사이즈의 갤럭시 S22 플러스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고성능의 갤럭시 S22 울트라 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프레임도 그렇고 이 앞에 화면까지도 굉장히 어떤 플랫한, 평평한 그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심플하고 좀 단단한 약간 그러한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이쁩니다. 뒷면도요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약간 사각거리는 느낌의 그 무광의 어떤 그러한 느낌 뭔지 아시죠? 그리고 제가 받은 색상은 요거는 다크 그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 화이트 아니죠 여러분? 화이트 발음 조심해 주시고요. 허연 색깔 요것도 저는 굉장히 실물이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실물로 쳐다보시기를 제가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트라 모델은 블랙 받아 버렸습니다.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요즘 폰들이 이제 카메라 성능을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카스키 굉장히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 S22 시리즈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안툭튀 카메라 부분이 굉장히 슬림해지면서도 어떤 카메라 성능의 개선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카메라 렌즈들이 이렇게 섬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안툭튀가 되어 있는지 잘 체감이 힘들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옆면 측면에서 보시거나 혹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면은 기존에 비해서 얼마나 이게 얇아졌는지 체감이 확 듭니다. 또 이런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꼭 옆에서 안 보고 정면에서만 봐도 얼마나 카메라가 슬림해졌는지 바로 단번에 그냥 느낄 수가 있죠. 이 안툭튀가 물론 심미적으로 이쁜 것도 있지 많은 예를 들어서 색상에다 이렇게 올려놓고서 이렇게 누르면은 타자 같은 거 칠 때 이렇게 까딱까딱거리는 것도 훨씬 더 방지가 되어가지고 실제로 사용할 때도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 폰들을 다 사용해볼 시간이 조금은 쏙박한 관계로 아쉽지만은 이 두 모델보다는 조금 울트라를 집중적으로 조금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S펜이 내장이 되면서 거의 뭐 노트나 다름없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제가 이 노트 시리즈의 굉장한 팬이어가지고 노트 20을 아직까지도 쓰고 있을 정도로 굉장한 팬인데, 기존에 있던 S펜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기존의 S펜 같은 경우에 이게 유광에 조금 미끄러운 재질이었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S펜은 뭔가 이 고무라고 하나요? 우레탄이라고 해야 되나? 이 겉면이 살짝 말랑거리면서 이렇게 쫀득쫀득한 느낌? 그래서 잡기에도 훨씬 더 안 미끄러지고 뭔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저는 이전 것보다는 요번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펜에다가 이거 집어넣을 때도 이전에는 굉장히 흉 하고 들어갔다면은 이제는 펜을 집어넣을 때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간다. 예전에는 제가 막 노트 떨어뜨리면 이게 펜도 같이 분리가 돼가지고 막 날아가고 이랬었는데, 얘는 정말로 웬만하게 세게 충격받지 않는 한 여기서 흘러내릴 걱정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옵션에서 S펜으로 텍스트 입력을 켜주시면은 여기 글자 적는 곳에 꼭 키보드 아니더라도 여기다가 굉장히 실시간으로 읽어지네요. 메모. 그리고 여기 스페이스바는 띄어쓰기. 굉장히 인식률이 좋아요. 휘갈겨 써볼까? 이렇게 대충 써도 이게 제 실수죠. 알아보나요? 그리고 지울 때도 지우고 싶은 만큼 이렇게 선으로 그어주면 또 지워진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이 폰의 진동, 햅틱 피드백이라고 하죠. 이 진동이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워졌다. 이전 폰들은 그냥 전화 올 때 이런 식으로 그냥 평범하게 진동이 울렸다면은 야는 그냥 손에 들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내 손을 툭툭툭툭 쳐요. 뭐야 누가 쳐 했더니 얘가 햅틱 패디백 아니죠? 햅틱 피드백으로 탁탁탁탁탁
하면서 고급지게 아주 그냥. 이거 기회 되시면 한번 실제로 한번 만접의 감에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신기능이 몇 개 있는데 신기합니다. 이건 보세요. 왜 창문 밖으로 이렇게 풍경 같은 거 찍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 사진처럼 조금 허옇게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이 제가 이제 다른 카메라로 도쿄에 있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그걸 이쪽으로 불러왔어요. 꼭 여기서 찍지 않아도 이게 되더라고요. 연필 모양 들어간 다음에 줌 3개, 그 다음에 AI 지우개 눌러 주시고요. 그럼 여기에 보면 그림자 지우기가 있고 빛 반사 지우기가 있는데 빛 반사 지우기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좀 처리할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전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미친 거 같지요? 이것뿐만이냐? 아니죠. 제가 다른 사진도 한번 해볼게요. 요건 또 좀 많이 비쳤죠. 제 모습이 좀 많이 비쳤는데 AI 지우개 눌러가지고 빛 반사 지우기를 눌러보면은 이거 보세요. 이게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인데 이게 지워지는 데는 정말 완벽하게 잘 지워지는데 제 배 쪽이나 위에 형광등 하나 건물하고 겹쳐진 부분 이런 것들은 아주 완벽하게 처리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뭐 완벽하든 완벽하지 않든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 또 이렇게 하얀 종이 같은 거 찍을 때 형광등 때문에 이 그림자가 비칠 때가 있잖아요. 이걸 제가 다른 사진은 시연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던데 제가 이렇게 조금 시연을 해본 바로는 자, 그림자 지우기 눌러봅니다. 그림자가 확실히 개선이 되기는 됩니다만은 조금은 아쉬워. 이게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결과물이 훌륭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조금만 더 완벽해지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훨씬 더 낫죠. 그 이외에도 뭐 사진의 수평을 갖다가 예전에는 이렇게 매뉴얼로 이렇게 조정을 했다면 이제는 자동 보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동 버튼만 누르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어떤 수평을 맞춰준다든지 이러한 세세한 기능들이 또 추가가 되었고요. 또 사진 리마스터 기능이라고 해가지고요. 옛날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찍었을 때 리마스터 기능을 이용하면 참고로 모델은 저희 미녀 유튜버시죠. JM님과 미남 유튜버 JM님의 옛날적 사진이 조금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자, 이쪽이 원본이고요. 원본이 아니죠. 이쪽이 리마스터 버전, 이쪽이 원본. 차이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제 눈에는 이게 그 노이즈라고 할까요? 노이즈가 확 줄어드는 게 보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그리고 이게 사진에 따라서는 선명도도 훨씬 더 선명해지더라고. 요 사진도 한번 해볼까요? 참고로 JM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요거는 선명도만 아주 조금 미세하게, 원래 조금 많이 흐릿한 거였기 때문에 사진이 여기 보시면 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훨씬 더 효과가 좋죠. 이게 사진 샘플에 따라서 효과가 조금 더 드라마틱하다고요.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샘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용해본 시간이 짧아가지고 조금 뇌피셜일 수도 있긴 한데 최근에 제가 노트 20을 조금 주력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랑 비교했을 때 배터리 사용 시간이 훨씬 더 오래가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 테스트를 살짝 해봤는데 사실 뭐 밖에서 주광에서 이렇게 스냅 사진으로 찍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잘 나오죠. 그래서 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아이폰 13 프로 같이 들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살짝 가볍게 조금 찍어봤어요. 참고용으로 가볍게 한번 좀 봐주세요. 촬영한 샘플을 제가 조금 홈페이지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솔직히 주간에서는 어느 한 기기가 뭐 압도한다 이렇게까지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야간에 제가 사진하고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야간에 찍어보니까 이렇게 나이트샷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이렇게 건물을 두 개를 동시에 촬영을 해본 결과를 봐도 그렇고 또 제가 손떨방 성능도 느껴볼 겸 일부러 두 손에 들고서 이렇게 걸으면서 한번 조금 영상을 촬영을 해봤는데 이걸 기본값으로 그냥 놓고 찍었을 때 어떤 전구나 간판의 빛범짐 같은 거를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갤럭시 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뭔가 갤럭시 쪽이 손떨방의 어떤 세팅이 조금 더 빡시게 된 느낌? 그래서 갤럭시 쪽이 뭔가 화각은 조금 더 좁은 대신에 손떨방은 조금 더 잘 잡아주는 약간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화각이 조금 더 좁죠, 갤럭시 쪽이. 이쪽도 갤럭시 쪽이 화각이 조금 더 좁습니다. 근데 손떨방 같은 경우에는 흔들었을 때
갤럭시가 조금 더 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대신 모션 블러도 조금 보이는 느낌. 똑같이 흔드는데 아이폰 쪽은 화면이 흔들리는데 갤럭시 쪽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다만 주간에는 문제가 없지만 야간일 경우에는 약간의 모션 블러가 생길 수가 있다 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프로 모드 들어가 가지고 뭐 노출을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세팅 값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개선시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 값으로 이렇게 싹 찍었을 때 요 정도 느낌이다 라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랜만에 갤럭시 S22 시리즈 조금 일찍 만져보면서 기나긴 동면에서 제가 깨어났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영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뷰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헤이 뒤리 가세요.